안녕하세요. 카산드라 TV의 제이크입니다. 자, 혹시 채널 들어오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커버 사진을 변경했습니다. 앞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제공하는 채널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왠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하는 채널로 수정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경비호법의 역결과입니다. 개정 경비호법은 지난 2017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내용인즉 경비업 도급인이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에게 불법적이거나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도급인이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등에서 나이 많은 노인 경비원들이 경비 업무 외에 이런저런 관리 업무를 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라는 이유로 그 노인 경비원들을 위해서 경비원은 경비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비업자나 소속 경비원이 도급인의 불법적인 업무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일을 수행한 해당 경비업자만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곤 했어요. 다시 말해 경비원과 경비업체는 처벌을 받는데 도급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네, 이 점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급인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여 및 처벌 조항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되어 온 거죠. 그래서 도급인이 경비원으로 하여금 지정 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지시하거나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현행법에다가 명시하고 또 이것을 위반할 시 경비업체와 경비원뿐만 아니라 도급인까지 처벌받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그냥 보면 꽤 공평하고 좋아 보입니다. 진선미 의원 또한 이제 둘 다 조심하면 되니까 모두가 윈윈할 것이고 세상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돌아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될까요? 현재 문제가 그렇게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이제 다른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노인 경비원들을 위한다고 만든 법률인 경비업법이 오히려 노인 경비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경비업법에 따르면 아파트에서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일을 맡길 경우 아파트 관리자가 처벌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비원은 재활용 쓰레기장 관리나 청소, 제초 작업, 조경 관리, 택배 처리나 주차 대행 등의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경비 업무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 할당해야 하니 아파트 입장에서는 그 외 관리 업무를 하는 직원을 또다시 채용해야겠죠. 그러나 아파트의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함부로 직원을 늘리지도 못하는 거죠. 경비원과 관리원을 모두 다 채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모두 다 채용할 수 없으면 누구를 채용해야 할까요? 결국 관리직을 따로 뽑아서 관리 업무를 처리하게 해야 되는데 이때 아파트는 경비원을 줄이거나 전자무인 경비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노인 경비원은 해고가 될 수밖에 없죠. 결국 노인 경비원들을 위한다고 만든 법이 오히려 생계가 곤란한 노인 경비원들을 해고시켜 사지로 몰아넣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의도와는 다르게 정반대의 정책 결과가 나올 때 그 결과를 역결과라고 하는데요.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관념만으로 세상을 보는 진보 좌파들이 만들어내는 정책, 법 또는 제도에서 이러한 역결과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모택동의 참새 등이 역결과의 전형적인 사례죠. 프랑스 혁명기 정치인 로베스피에르가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값싸게 우유를 공급하려고 우유 가격을 강제로 낮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모든 프랑스 국민들이 값싼 우유를 배불리 마실 수 있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잠시 가격이 낮아졌지만 곧바로 우유값이 폭등해서 서민들은 우유를 사 먹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낮아진 우유 공급가에 비해 건초 가격이 높으니 낙농업자들은 우유를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손해를 보게 됩니다. 결국 낙농업자들은 젖소를 육으로 팔아버리게 됐죠.
로베스피에르는 낮아진 우유 공급가액에 비해 높아진 건초 가격 때문에 젖소를 기를 수가 없어서 낙농업자들이 젖소를 육으로 팔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번에는 건초 가격을 절반으로 낮춰버립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또 건초업자들이 수지 타산이 맞지 않고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니까 건초를 불사르거나 건초를 아예 생산하지 않게 됐죠. 이렇게 젖소에게 먹일 건초가 부족해지니까 젖소를 키우기가 더 힘들어지고 낙농업자는 또 젖소를 육으로 팔게 되고 이렇게 젖소는 또 부족해지면서 나중에는 시장에서 우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럼 우유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우유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게 됩니다. 최악이죠?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최종적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결과로 많은 어린이들이 굶어 죽게 됩니다. 이러한 역결과를 만들어낸 로베스피에르는 결국 단도대에서 처형됐는데요.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사례를 가만히 보시면 최근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마스크 가격 상한제와 많이 비슷하죠. 자, 이번에 모택동의 참새입니다. 참새가 곡식을 쪼아 먹는 것을 본 모택동이 곡식을 지키기 위해 저 새는 해로운 새라면서 참새를 다 잡아 죽이게 했습니다. 이후 중국 전역에서 참새가 전멸되다시피 했죠. 그렇게 해충을 잡아먹을 참새가 사라지니까 이듬해 중국에 병충해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흉년이 들었죠. 그 대흉년의 결과 약 4천만 명의 중국인들이 아사하는 끔찍한 역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만들어낸 경비업법도 이 같은 역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현재 경비 업무만 하도록 하는 이 경비업법을 알리고 준수할 시간을 제공하는 계도기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계도기간이 올해 12월에 끝납니다. 그 이후로는 경비업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자, 내년 1월 경비업법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역결과일까요? 정결과일까요? 생각과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경비업법의 역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많은 곳에 공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